경기 후 클럽 월드컵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전문 채널 DAZN과의 인터뷰에서 비티냐는 이 장면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에 대해선 이미 감독, 동료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다. 보통 덴벨레가 찬다면서 오늘은 내가 차는 차례였지만 나는 공격수가 아니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이 필요한 공격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강인에게 기회를 넘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득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동료의 배려를 득점으로 완벽히 보답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로 강하게 찬 볼을 골문 좌측 하단으로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이강인의 슛은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마지막 골로 기록됐습니다. 골 직후 이강인은 자신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긴 비티냐에 감사를 표하며 가리키는 듯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비티냐는 물론 네베스, 하키미 등 동료들이 이강인 곁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개편된 형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한 첫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리그, 프랑스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유럽 트래블을 달성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려 7개월 만에 PSG 소속으로 마침내 골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의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일원씩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강인이 지난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터뜨린 골 장면을 한 인도 축구 전문 매체가 조명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두고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자국 선수와 비교하면서 퀄리티의 차이라고 덧붙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매체 IFTWC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두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일 인도와 홍콩의 202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3차 예선 C조 2차전 경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날 한국과 쿠웨이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전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골 지역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왼발 슈팅 기회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인도의 리스톤 콜라코는 수비수의 방해 없이 사실상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상대 수비와 가깝게 붙어 있어 오히려 슈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오히려 콜라코 쪽이 더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콜라코가 찬 왼발 슈팅은 골대를 완전히 벗어나 관중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이 찬 슈팅은 강하고 낮게 깔려 그대로 쿠웨이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인도는 이후 결승골을 실점하며 홍콩에 0대1로 졌습니다. 이강인의 골은 1대0의 리드 상황에서 승기를 굳히는 쐐기골이 됐습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한 매체는 콜라코의 슈팅은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 못했지만 이강인의 슈팅은 골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퀄리티의 차이라고 조명했는데요. 선수의 퀄리티의 차이가 결국 비슷한 장면에서 득점과 득점 실패로 이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시글엔 코끼리와 개미를 비교할 순 없다거나 이강인을 그와 비교하는 건 이강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등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치른 경기에서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인도 언론이 이강인과 인도 선수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갭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